자, 다시 합시다. 이제 다들 이 정도 잤으면 된 것 같은데 많이 재웠는데 오늘. 네, 그만 이제 합시다. 이제 할게요. 이 정도 잤으면 되지 않았을까 얘들아? 많이 재웠는데. 자, 피곤하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자, 우리 접선의 개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3차 함수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별거 없습니다. 3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개수. 자, 이거는 하나의 테마로 외우셔야 돼서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겁니다. 좀 세게 좀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림이 좀 그렇게 많아서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3차 함수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들 중에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뚫접이 되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얘를 변곡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접선이라고 부르고 얘 이름이 바로 뚫접이에요. 먼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가 뚫접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접선을 쏘면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3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었는지 보여줄게.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쏜다고 쳐볼게. 이 점에서 접선을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쏘시고 하나는 저기로 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를 어디다 쏘는 거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대요. 외워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있죠. 내부. 여기 내부. 3차 함수랑 변곡접선 사이는 몇 개밖에 못 쓰냐? 1개밖에 못 씁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여기서는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쏘는 거냐면은 이런 데서 쏜다고 치면은 이렇게밖에 못 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노란색 갖고 와서 여기 있죠. 3차 함수 위의 점.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에서는 몇 개를 쓸 수 있냐면은 2개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좀 과한 거는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좀 과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어디가 2개냐면 색깔 맞춰드릴게요. 변곡접선 위의 점에서는 몇 개 쓸 수 있냐? 여기서도 2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서 쏜다고 치면은 변곡접선도 하나의 접선인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개. 자, 그런데 이 변곡점 위, 변곡접선 위의 모든 점들은 다 2개인데 그 중에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변곡점까지 하나. 다시 한번 이제 그림주 F에 그려드리면은 자,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3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변곡접선 그으시고요. 변곡접선 그으시고 이쪽 3개. 3차 함수 바깥쪽, 변곡접선 바깥쪽 3개. 여기도 3개 대칭이니까 여기도 3개고요. 자, 어디가 2개냐면은 3차 함수 위의 점에서는 2개다. 그리고 변곡접선 위도 2개입니다. 노란색이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변곡점 위랑 여기는 1개씩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나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오는데 접점교는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네 반에서는 3차 함수 특징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릴게요.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주는 만큼 그러니까 외울수록 유리합니다. 외울수록. 자, 접점교는 뭐냐면은 요런 거야. 사실 이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은 3차 함수랑 사실 접선을 마실 때 잠깐 해줬었는데 자, 직선이 만난다야. 직선. 3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인데 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겠습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자, cx 플러스 d 얘가 3차 함수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아줄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둘이 만났지. 만났으니까 무슨 함수를 잡을 거야 항상? 차이 함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 함수를 잡아보시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자, c에서 n 빼시고요. 그다음 d에서 n을 뺍니다. 요렇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가 안 바뀌냐? 최고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안 바뀌어. 왜? 어차피 1차식을 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뭐랑 똑같냐? 세 근의 합이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야.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봐봐. 여기 점을 내가 알파라고 놓고 접점의 x값을 알파라고 놓고 이 새로운 만나는 점을 내가 베타라고 놓으면은 얘 세근의 합이 뭐랑 똑같냐면은 접점은 중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아요.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조금 더 만만하게 그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또 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내가 감마라고 해볼게. 근데 어쨌든 요 직선과 또 3차 함수랑 차이 함수를 잡더라도 안 바뀌어.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알파라고 하는 게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요런 그림을 앞으로 너네가 계속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런 걸 많이 보일 텐데 얘가 무조건 베타랑 감마의 무슨 점이냐면은 중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거의 3차 함수랑 접선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한 거다. 되셨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 더 많은데 원래 이거 성질에서 변곡 접선을 무조건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서술형에 나왔을 때 풀이랑 이제 객관식에 나왔을 때 풀이 저건 객관식 풀이고 서술형 풀이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 빨리 쓰시고 지원대가 다 하신 분들 한번 97만 풀어보세요. 풀고 계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급 피곤함 너희들 수행평가 시즌이어서 그렇다 하는데 맞겠죠? 논리 아니겠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97번입니다. 일단은 서술형 풀이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런 빠른 스킬들을 하면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볼 거냐면은 fx가 x 세제곱 플러스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x 세제곱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죠?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x축 있고 y축 있을 때 2가 이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3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x 세제곱 플러스 2겠죠. 됐죠? 자, 근데 이 콤마 얘가 이쯤 있다고 칠게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접선을 3개 쏘라고 그냥 접선이니까 직선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잡을 거야 지금. 그 얘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또 공부를 해야 돼. 좀 불편하지만.
그럼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참고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너네가 지금도 기억하니 요거거든. 접선의 방정식은 종류가 크게 3개야.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가 곡선밖에 한 점이거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저거는 3번이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곡선밖의 점에서의 풀이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였다고. 접점을 t, ft로 세팅을 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 2,a를 지난다.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가 접선의 방정식 안 돼 있으면 솔직히 여기서 어려운 거야.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접점 가볼게요. 이 점을 내가 t, t 세제곱 플러스 2로 잡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로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y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3t제곱이죠. 3t제곱 곱하기 지난 점이 2 플러스 a다. 요겁니다. 아, 미안, 잘못했어. t, 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요거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주냐면은 2,a를 지나줘야 된다고.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쟤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a는 3t제곱 곱하기 2 빼기 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남겨서, 그러니까 상수는 다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함수만 넘겨주면 얘 계산하면은 2t 세제곱이 넘어가고 빼기 6t제곱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누구만 2 빼기 a만 있는 거야. 항상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왼쪽에 함수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 이제 어렵지. 이게 활용이어서 어려워. 도함수 활용이 진짜 천천히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2t제곱 곱하기 t 빼기 3이니까 이거 우리 연습했던 거지, 저번 주에.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0에서 중근을 갖고 3을 지날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그래프겠지.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자, 봐봐요. 여기서 이 t가 뭐였냐면, t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접점의 무슨 좌표야? x좌표지. 그러니까 t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랑 똑같냐면은 접점의 개수랑 똑같아. 너가 이해 못 할까? 그럼 접점의 개수가 결국엔 뭐랑 똑같냐? 접선의 개수랑 똑같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접선 몇 개 그었으면 좋겠대? 3개 그었으면 좋겠대. 그럼 t도 몇 개라는 뜻이야? 접선이 3개니까 접점도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고, 결국에 이 3개라면 t도 몇 개 해야 돼? t가 3개라는 뜻이야. 즉, 요 상수함수랑 얘가 만나서 생기는 점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되라는 뜻이야. 그래서 상수함수가 어디 껴있어야 되면 이런 데 사이에 껴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몇 개 만나니까 총 3개를 만나니까. 어렵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 이제는 3차 함수 성질 다 알아야 돼. 이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를 알고 있지. 왜? 이렇게 잘라서 몇 대 1대 1대 1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소가 어디야? 2에서 지킨다고. 2일 때를 넘으면 얼마 나오냐면은 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 왔어요? 땅땅땅 마이너스 8보단 커야 돼. 상수함수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2보다 크고 계산 잘 할게요. 1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3부터 어디까지? 9까지 더하는 뜻이겠지. 그래서 평균이 6이고 개수가 7개죠. 그래서 다 더하면 42가 나옵니다. 42.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 풀이입니다. 서술형 풀이.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볼게. 그래서 난 너희가 그래서 왜 이렇게 성질을 외우라고 시키니 성질을 3차함수 성질을 많이 알수록 계산을 줄거든. 자,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뭐라 했냐면은 자,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3차 함수가 있고 무슨 선을 그어야 돼? 무슨 접선? 변곡 접선을 그어줘야 돼. 변곡 접선. 변곡 접선을 그어서 이쪽에 있어야 몇 개 그릴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쓸 거야.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겼고요. 얘의 변곡점이 어디냐면은 변곡점이 0이야. 왜 그러냐? 자, 세근의 합이 2차식이 없잖아? 세근의 합이 얼마 나와? 0 나오지. 세근의 합은 뭐라 했었냐면은 변곡점의 x좌표 몇 배다? 3배.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그죠? 얘는 외워줘야 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 0이니까 결국 변곡점이 누구란 뜻이냐면은 x가 0이 되지. 여기가 변곡점인 거야. 근데 얘가 삼중근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접선인 거야. 그럼 저 그래프 한번 비교해봐. 얘가 살짝 이렇게 누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그어야? 여기서 그어야 새끼가 나온 거야. 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y는 누구냐? 2야. 그러면은 2,A에서 쏘니까 여기서 쏘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그럼 여기 위에 있어야 될 거야. 2,A가. 얘는 2일 때 얼마냐면 2일 때 2고요. 얘는 2일 때 얼마야? 10이야. 되시나요? 그래서 A가 어떻게 된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성질을 알면은 저 난리를 치는 것보다 얘가 한 번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성질을 외우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엄청 고난도 문제인데 동판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1등을 매두면 맞을 텐데 이거를 1초컷 할 수 있다. 쉽지가 않죠. 되셨나요?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다시 하시고 제가 한번 다시 풀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 접선의 개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서술형일 때는 지금 처음에 한 것처럼 푸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조금 외우실 분들은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접선의 개수 찾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를 지키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함수가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있을 텐데 3차로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셨을 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버려 그냥. 첫 번째, 세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랑 똑같냐면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어딜 찾은 거냐? 얘를 찾아낸 거야 지금. 여기를 지금 얘가 누구냐면은 무조건 x가 누구야? 마이너스 3a분의 b죠. 얘를 찾고요. 두 번째로 뭘 하시면 되냐면은 변곡 접선을 찾습니다. 즉 우리가 찾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찾으세요 그냥.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은 개수에 따라서 개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세 개는 아까 뭐라 했었냐면 3차 함수일 때 세 개는 이쪽이 세 개고
얘네들은 두 개. 하나는 어디? 하나는 여기인데 하나는 안 내요. 왜냐면 이게 무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을 몇 개를 낼 거냐면 3개를 낼 겁니다. 3개 또는 2개를 낼 거야. 이게 너네는 3개나 2개만 기억하면 3개 어디? 사이. 2개는 여기나 여기. 되시나요? 자, 이거 가지고서 한번 오른쪽 98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것만 알아두면은 나도 1등급이 될 수 있다. 1등급이 되니까. 일단 최소한 그림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세근의 합이니까 얼마? 3이지, 그지? 3이고 얘가 3 곱하기 변곡점 x. 이제 그림의 잎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그려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변곡점이 어디냐면 얘는 그러면은 변곡점이 1이야. 뭐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반드시 그어줘야 돼. 그럼 뭘 찾으셔야 되냐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 이건 너네가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얘가 f'1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세워야 돼 너네가. 마이너스 3. 이 점이 1, 얼마냐면은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웠니 혹시? x값 차이 몇 칸 났어 지금? 2칸 났지? 높이 차없이 몇 칸인지 기억나세요? 그치, 4칸이야 4칸. 그니까 얘는 1, 얼마냐? 마이너스 2인 거라고. 그래서 요 접선의 변곡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 겁니다. 아니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찾는 거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1, k. 얘가 누구냐면은 x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3개를 그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디냐? 여기야. 이쪽 변곡접선과 3차함수 사이. 그럼 이 3차함 변곡접선은 마이너스 1일 때 어디 지나? 4를 지나죠. 지금 요 3차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디 지나? 마이너스 4를 지나거든. 근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k가 y값인데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게 몇 개다? 7개 나오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밑에 있는 거에서 연습해볼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되시나요? 자, 다시 변곡점을 먼저 찾으라고요. 여기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고, 변곡접선이. 자, 얘가 어떻게 찾냐면은 변곡점을 세근의 합 3인데 얘가 3 곱하기 변곡점이 무슨 좌표다? x좌표다. 얘가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 찾았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입해보시면은 얘가 몇 콤마 몇이냐면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0 나오고 1은 1,1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니까 f'1을 구해봅시다. 그럼 누가 나오냐? 3 빼기 6 더하기 2가 나와. 그러니까 누구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온다는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면 몇 개에서 나요? 3개의 접선을 그어줘야 되니까 0이 1보다 왼쪽에 있겠죠. 이쯤에. 그래서 이 좌표는 x가 0이니까 지금 0, 얼마냐? 1이고요. 0, 얼마야?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0,a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a는 그래서 1과 2 사이에 존재를 짓고 싶다. 그래서 몇 번 되는 거다? 4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건 맞는데 한 번쯤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3분만 쉬죠. 그냥 쉬세요. 자자자자.
자, 좀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오늘의 대칭성과 함수 세팅을 한번 배워보고, 자, 두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은 절대값 함수에 대한 해석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방정식에서는 살짝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두 개만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은 만약에 f-x가 -fx입니다. 자, 이거 우리 무슨 함수라고 배우면 기함수라고 배우죠. 그래서 얘를 보고 기함수라고 배우고, 얘가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홀수 찾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수투에서는 지금 다음 함수 할 거기 때문에 이때 바로 한 번에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홀수 찾수만 남기니까 이렇게 세팅합니다. 하나씩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f-x가 fx입니다. 자, 얘는 우함수고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겠죠. 외우는 거 알려드렸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로 우가 우 쳐먹는다 했었어요? 했었죠? 마이너스에 기어 나와서 기함수 했었죠? 했지? 이거? 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했죠? 근데 기함수 원수 설명하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y축 대칭은 무슨 차수밖에 없냐면 짝수 차수밖에 없습니다. 짝수 차수. 그래서 이때는 세팅을 어떻게 하는 뜻이, 어차피 너네는 4차식이나 3차식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는 뜻이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상수함까지도 짝수 차수를 인정해줍니다. 플러스 c다. 이렇게 생긴 걸 아시면 되는 거고. 사실 병목점 대칭도 원래 설명 a, b 대칭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두 개 확실하게 외우시고 나중에 고3 때 좀 더 등급이 높아지면은 그때 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해석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이 해석을 다 접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를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y는 절대값 fx, 첫 번째 방식이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 상수함수를 그어서 만나는 점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2차 함수를 예시로 두면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올드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뭘로 바뀌냐면 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반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쉽습니다. 접어 올리면 3차 함수, 4차 함수 때부터 접어 올리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는 a 또는 마이너스 a의 교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상수함수 몇 개? 두 개의 결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문제를 풀라는 게 이런 거야. 절대값 fx가 a가 되는 건 찾아볼래? 라고 했는데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3차든 4차든 올리는 게 힘들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a를 이렇게 그으시고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세시면 돼요. 이때 몇 개 만나고 있어 지금 총? 6개 만나고 있지? 이때 6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조금씩 a가 커지면 조금씩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순간에 생길 거냐면은 이런 순간에 생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몇 개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나요? 자, 세 번째. 또 있었네. 세 번째로 뭘 좀 기억하게 되냐면은 그 값의 차 공식은 너네가 이제 알려줬었는데 다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3차 함수의 성질이죠. 자,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항상 표를 4칸 그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다. 이렇게 놓으셨을 때 자,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변곡점의 x제곱입니다. 기억나시죠? 얘는 뭐였냐면은 이 3변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 마이너스 3a분의 b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x값을 알파 여기에 x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높이차 공식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였죠? 얼마 분의? 2분의입니다. 2분의 외워야 돼. 3차 함수의 3최로 외워 최고차함을 외우지 마시고 3차 함수의 최고차함 개수에서 그 값을 x좌표에 뺀 거에 몇 제곱? 4제곱과 똑같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제가 풀어볼 테니까 우리 오른쪽 71쪽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필요한 것까지 쓰시고 100번 문제 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오른쪽 걸 한번 해보세요, 다들. 자, 얘를 보면서 먼저 뭘 좀 해볼 거냐면은 얘를 보면서 이게 바로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으니까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었냐면은 원점 대칭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치시고 얘는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앞으로 접어 올리는 거는 갖다 버리시고 fx는 16과 마이너스 16과 만나는 게 몇 개다? 4개로 볼 겁니다. 4개로. 만나는 점이 4개다. 그럼 그래프를 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대충. 상관없는 사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무슨 축인 거냐면은 여기가 원점이지. 변곡점이니까 원점 대칭인데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을 했으니까 변곡점 원점인 겁니다. 여기가 y축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은 이 x축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곳에 내가 상수함수 몇 개 그릴 거야? 2개 그릴 거지. 2개를 딱 갖다 놨을 때 총 몇 개에서 만나야 돼? 4개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누가 딱 16인 게 보일 거냐면은 얘가 16일 거야. 보이세요? 얘가 마이너스 16이어야 총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야 딱 4개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저 3번 성질 때문에, 이 3번 성질 때문에 이 높이 차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 지금 30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가 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 함수 1이죠.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64가 돼야 되니까 알 수 있는 게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냐? 8이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4.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간격이 4란 뜻이니까 얘 0이니까 얘가 얼마? 2.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하필 물어보는 게 f 마이너스 2 값이야. 여기서 y 값 구하래. 얼마야? 16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원래. 이거를 식으로 가는 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질도 이 정도 성질까지는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워서. 자, 한번 101번도 한번 해볼까요? 102번 완전 똑같거든. 똑같아야 되겠는데 4루트 2랑 마이너스 4루트 2인 거고 자, 똑같습니다. 지금 제 그림에서 이 위랑 아래가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로 바뀐 것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진 간격이 얼마냐? 8루트 2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어차피 세제곱해서 루트 2가 나중에 여기 누가 있을 거야? 루트 2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16 루트 2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 건데 물론 3분의 1승을 씌우셔도 됩니다만 상당히 어렵죠. 그게 씌워볼 거냐? 얘가 2의 몇 승이야? 16이 2의 4승 곱하기 2의 몇 승이니까 루트 2가 2분의 1승이죠. 얘는 2의 몇 승이라는 뜻이 2분의 몇 승? 9승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2의 몇 승이다? 2분의 3승일 거다. 되시나요? 그러니 얘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2루트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x값이 루트였던 거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였던 거겠지. 근데 F4를 구하래. 여기서도 쉽지 않은데 자 이거 저번에 초록쌤이 이거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몇 대 몇이다? 1대? 여기 얼마였죠? 그치 루트 3이었죠? 그러니까 1이 루트 2니까 루트 3이 여기 루트 얼마? 6 돼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니 f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fx가 x 곱하기 x 빼기 루트 6 x 플러스 루트 6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x 세제곱 빼기 6x이기 때문에 자 f4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64에서 24 빼서 40인 거를 구할 수가 있죠. 쉽지 않죠. 3차원 성질을 알면 알수록 진짜 식이 많이 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102번 4차 함수입니다. 4차 이거까지 하고서 쉬었다 합시다. 4차 함수 그래프인데 우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그 값의 차 공식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림만 잘 그려볼 수 있으시면 돼요. f-x는 fx다의 밑줄 치시고 우함수 쓰고 y축 치고 f-x가 fx다에다가 우함수입니다. 써놓으시고 y축 대칭이다. 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4에서 뭘 볼 거냐면은 접어 올리는 게 아니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fx는 4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x축, 자 y축 그리시고 4 하나 그려주시고 마사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 대충 유추해 보면 이런 유추를 계속 해봐야 돼. 좀 이렇게 불편한 거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겠죠. y축 대칭이면서 4개를 만나려면은 제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4차 함수랑 얘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자 여기를 제가 알파로 잡아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알파로 잡고 대칭이니까 그래서 둘이 뺍니다. 둘이 빼요. fx에서 마사를 빼요. 그럼 알파 몇 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차이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차이 함수를 만들면 만나는 교점을 그대로 갖죠. 알파를. 알파 몇 개? 2개 갖고 있죠.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몇 개? 2개.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근데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했던 건데 혹시 여기랑 여기 비도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였죠? 1대 루트 2였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얘가 누구야? 루트 2알파였던 거야.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성질을 다 알아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할 때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둘이 먼저 곱해서 이거를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안에끼리 먼저 곱해서 제곱 밖으로 묶은 겁니다. 어떻게 할까 뜻이냐면은 x 빼기 알파, x 플러스 알파 하고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 풀진 않을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루트 2알파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다 왔습니다. 끝났어. 루트 2알파 넣으시면은
2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의 제곱 빼기 4가 0이다. 여기 알파 제곱이니까 4제곱이죠. 알파 4제곱 빼기 4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2, 알파는 얼마? 2가 나온다. 그래서 알파 루팅이 사실 얘가 2였던 거죠. 근데 물어본 게 F2를 물어보니까 0이 되는 거다. 답은 3번. 상당히 어려워서 4차함수 어려우니까 일단 3차함수부터 잡도록 합시다. 쉬었다 하시죠.